20장 고객센터 솔루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목차부터 확인해야죠. 목차. 고객센터에서는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는 휴대폰을 단말기로 사용하기 때문에 고객센터하고 바로 연결할 수 있는 통로가 매우 다양합니다. 그래서 SMS 문의하는 방법, 그리고 음성통화를 바로 할 수 있게 고객센터로 서비스하는 방법, 그 다음에 이메일로 문의하는 방법, 그리고 앱에서 상세하게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을 앱사이트에서 사용자가 탐색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해주는 웹사이트 연결하기, 그 다음에 고객센터로 가는 길을 안내하는 내비게이션 서비스까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객센터를 먼저 만들기 위해서 레이아웃 디자인부터 설명을 하겠습니다. 레이아웃 디자인 파일을 만들기 위해서 New Android XML 창을 열고요. 그리고 파일명은 help_desk.xml이라고 정의했습니다. 그리고 레이아웃 리소스라고 선택을 하고 폴더는 res/layout이라고 정했습니다. 그리고 기본 루트 엘리먼트는 리니어 레이아웃을 사용했고요. 피니시 버튼을 클릭을 해서 레이아웃 파일을 생성을 했고요. 그리고 레이아웃에서 디자인을 할 때 사용한 아이콘으로 고객센터라는 제목이라는 이미지를 준비를 했습니다. 이 이미지를 드래그 앤 드랍해서 드롭을 폴더에 등록을 이렇게 했고요. 그렇게 해서 디자인을 그림과 같이 했는데 전체 화면을 조감해 보면 뭐 이런 형태입니다. 맨 위에 탑 메뉴를 인클루드 했고요. 그리고 고객센터라고 이렇게 아이콘을 출력하고 안내문 간단하게 넣고, 그리고 라운드 박스로 배경을 구성을 해서 스크롤 되게끔 처리했고요. 그 안에 아이콘들을 메뉴 버튼을 버튼이죠. 버튼 객체들을 추가했는데 휴대전화로 암호 찾기, 그리고 SMS 문자 보내기, 음성 통화하기, 메일로 문의하기, 웹사이트 연결하기, 가까운 고객센터 찾아가는 길을 안내하는 그런 버튼을 준비를 했습니다. 아웃라인을 통해서 계층을 살펴보면 전체를 리니어 레이아웃으로 묶어줬고요. 그 바로 밑에 탑.xml을 인클루드해서 탑 메뉴를 출력했고, 이 이미지 뷰는 여기에 나오는 고객센터 이미지죠. 이미지를 배치를 했고요. 그리고 기본 설정이 세로로 객체를 출력하도록 리니어 레이아웃에서 설정을 했기 때문에 이 순서대로 객체들이 아래쪽으로 배열이 되죠. 그리고 리니어 레이아웃을 하나 묶어서 카피에 대한 텍스트 뷰를 집어넣는 레이아웃을 했는데, 이 텍스트 뷰라는 거는 여기에 나오는 이 안내문이죠. 이 안내문을 출력하게끔 배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부분이 이제 렐러티브 레이아웃으로 버튼 객체를 전체를 묶고, 그리고 스크롤 뷰라는 객체를 배치를 하고, 스크롤 뷰 객체는 항상 리니어 레이아웃이 따라와야 됩니다. 그래서 리니어 레이아웃 안에 있는 데이터가 스크롤 되는 거죠. 그래서 리니어 레이아웃이 스크롤 뷰 바로 밑에 배치가 되고, 그 밑에 각각의 버튼 객체들이 이렇게 나열됐습니다. 그래서 소스를 바로 분석하는 페이지로 갔네요. 전체는 리니어 레이아웃이라고 했고요. 위더스, 하이트를 전부 다 풀 페어런트로 배치를 했고, 그 다음에 오리엔테이션을 버티컬로 해서 세로로 객체들이 배열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그래비티는 탑이라고 해서 맨 위에부터 하나씩 객체들이 배치되도록 설정을 했습니다.
탑.xml을 레이아웃으로 인클루드를 했고요. 하이트 높이는 30픽셀로 px 단위로 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미지 뷰를 추가를 해서 이 이미지 뷰에 헬프데스크라는 드로우블 객체가 이미지로 출력되게 했고요. 그 다음에 리니어 레이아웃으로 텍스트 뷰 객체를 감쌌다고 했죠. 이 텍스트 뷰 객체도 오리엔테이션을 버티컬로 했는데 뭐 객체가 하나뿐이 없으니까 큰 설정에 대한 효과는 없고요. 위더스는 풀페어런트, 그리고 하이트는 웹 컨텐츠로 해서 카피의 글자만큼 배치되도록 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안에 텍스트 뷰라는 객체를 배치했죠. 안내문으로 이렇게 출력되게 설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텍스트의 컬러는 회색으로 처리를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버튼 객체를 렐러티브 레이아웃으로 묶었는데 전체를 풀 페어런트 위더 사이트를 풀 페어런트로 잡았고, 그 안에 스크롤 뷰 객체를 놓아서 버튼들이 화면이 작을 때 스크롤 되게끔 처리를 했습니다. 스크롤 뷰의 속성을 좀 보면 하이트는 풀 페어런트에서 화면에 꽉 차도록 했고, 그 다음 위더스도 역시 화면에 꽉 차도록 풀 페어런트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마진을 줬는데 전체 마진을 10dp로 줬죠. 10dp로 설정을 하고, 스크롤 뷰의 id는 유저 폼 스크롤 뷰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백그라운드에 라운드 박스 비지 화이트라는 이 드로우블 객체를 배경으로 설치를 해서 둥근 사각의 박스가 배경 화면에 나타나도록 그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 패딩 값을, 내부 여백인 패딩 값을 8dp로 정의를 했고, 그리고 fade scroll bars를 false로 해서 항상 스크롤 바가 나타나도록 이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layout below 속성을 relative layout이죠. 유저 폼 타이틀 레이아웃이라고 정했는데 이 부분은 큰 의미가 없는 걸로 보이네요. 예. 그리고 스크롤 뷰 안에는 반드시 리니어 레이아웃이 있어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리니어 레이아웃을 배치를 했고요. 하이트는 랩 콘텐츠, 컨텐츠의 내용만큼 처리를 하도록 했고, 그리고 오리엔테이션은 버티컬, 안에 있는 객체들이 모두 세로로 하나씩 배치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위더스는 풀 페어런트에서 가로 쪽으로는 화면에 꽉 차도록 영역을 차지하게 했고요. 자, 이렇게 스크롤 뷰로 해서 나중에 실행을 해보게 되면 이제 이런 형태로 나타난다는 걸 보여드리겠죠. 그래서 스크롤 바가 이렇게 나타나고, 화면이 좁을 때도 스크롤을 할 수 있게끔, 버튼을 다 탐색을 할 수 있게끔 처리를 했다는 거고요. 아직까지는 이제 로직이 다 완성이 안 됐고, 버튼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버튼을 하나씩 배치했다고 그랬죠. 휴대전화에 대한, 그 다음에 SMS에 대한, 음성통화에 대한, 이메일에 대한, 웹사이트에 대한, 그리고 가는 길, 고객센터로 가는 길에 대한 버튼들을 배치를 하고 각각 아이디를 할당을 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이제 스크롤 뷰에 대한 리니어 레이아웃을 닫아주고, 그리고 스크롤 뷰 닫아주고, 렐러티브 레이아웃 닫아주고, 전체 레이아웃인 리니어 레이아웃을 이렇게 닫아줬습니다. 이렇게 하면 레이아웃에 대한 디자인은 다 됐고요. 그리고 각 버튼을 클릭을 했을 때 이제 서비스를 이용해서 SMS나 통화나 뭐 이메일, 웹사이트, 지도 등으로 연동되도록 하는 기능을 바로 인텐트에서 제공을 하는데요. 이 인텐트에서 제공하는 부분을 솔루션 파일에다가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util.java 파일을 열어서 첫 번째 SMS 문의하기에 대한 메소드를 추가하겠습니다. 자, util.java 파일을 열어서 메소드명은 goSMS라는 메소드로 정했고요.
데스티네이션 어드레스는 이제 SMS로 상대 측 전화번호를 전달받아서 던져줘야겠죠. 그리고 기본 문자열, SMS에서 사용할 기본 문자열을 전달받았습니다. 그래서 로그캣에 SMS 서비스를 요청을 했다라고 이렇게 출력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액티비티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이 유틸리티 클래스를 호출할 때 간혹 코딩하면서 실수를 하고 액티비티를 전달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는 오류가 발생하기 때문에 리턴으로 처리를 했고요. 자, URL 이런 인텐트를 통해서 서비스를 받을 때는 URI를 전달받게 되어 있는데요. 이 URI 객체는 URI.pass라는 명령을 통해서 메소드를 통해서 만들 수 있습니다. SMS 같은 경우는 sms2 이라는 명령으로부터 주소를 입력을 합니다. 그래서 요 뒤에 데스티네이션 어드레스, 전달받은 전화번호를 입력을 하면 되죠. 그래서 이 문자열을 URI 형태로 변형을 파싱을 한 다음에 인텐트를 이용해서 화면 전환을 해야 되니까, 근데 어떤 방식으로 전환을 하느냐면 intent.actionSendTo라는 서비스를 이용해서 화면 전환을 합니다. 근데 어떤 화면 전환을 하냐면 URI에서 지정한 주소로 intent에서 제공하는 send-to라는 그런 서비스를 받는 거죠. 그래서 intent를 생성을 했고요. 이 intent의 전달 변수로 기본 문자열, 기본 내용으로 출력할 이 SMS body라는 변수명으로 해서 텍스트, 여기서 전달받은 텍스트 변수죠. 이 값을 put extra 메소드로 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화면에서 스타트 액티비티를 실행을 하되 인텐트에서 여기서 정의한 인텐트 화면 객체의 지시대로 화면 전환을 하겠다라고 해서 go to SMS 메소드를 정의를 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go to tell, 전화 서비스를 받는 경우. 이 경우도 전달받는 메소드는 전달받는 매개 변수는 전화번호죠. 그래서 전화번호를 destination address라고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로그캣과 액티비티에 대한 예외 처리를 했고요. URI를 제조할 때는 tell2라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tell2로부터 시작을 해서 그 뒤에 전화번호를 입력을 해서 주소를 만들죠. 그래서 URI를 만들었고, intent에 있는 액션 다이얼이라는 서비스를 이용해서 이 주소를 요청을 하면 전화 거는 화면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게끔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intent를 이렇게 정의를 하고 act.start activity에서 화면 전환을 요청을 합니다. 요청하는 기준은 intent를 기준으로 해서 요청을 하겠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이메일 화면으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go to email이라는 메소드를 만드는데, 역시 이메일 주소를 전달하겠죠. 로그캣과 예외 처리, 액티비티에 대한 예외 처리했고요. 웹에서도 많이 보셨다시피 메일 투 콜론으로 시작을 하면 되고요. 뒤에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URI 주소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이메일 화면으로 전환할 때는 역시 intent.actionSendTo라는 이런 서비스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메일 주소를 입력을 하면 이제 이메일 작성하기 화면으로 이동하겠죠. 그래서 intent가 정해졌으니까 start activity 명령을 실행해서 화면 전환을 구현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웹페이지에 호출하는 go to web이라는 메소드를 정의를 하겠습니다. 뒤에는 주소를 받아올 거고요. 예외 처리가 됐고 로고 찍었고요.
웹페이지는 이제 잘 아시다시피 http:// 뒤에 주소를 입력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인텐트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action_view라는 서비스인데, 이 서비스에 URI를 전달을 하면 이제 웹브라우저 화면이 나타나죠. 그래서 start activity intent 해서 웹 화면으로 이동되도록 설정을 했고요. 자, 이번에는 이제 goToMap이라는 메소드를 정했는데, 이 부분은 이제 지도를 호출하는 화면이죠. 데스티네이션 어드레스를 지정을 하면 나중에 로고를 찍어서 확인하시겠지만 이제 실제 주소가 전달돼서 받습니다. 이거는 인텐트의 서비스를 활용을 하되 URI 주소를 받아야 되는데, 그 URI 주소가 GEO라는 서비스 형태의 URI 주소를 사용합니다. 근데 이 GEO 뒤에는 여기서 또 보시겠지만 latitude, 위도와 그리고 콤마 찍고 longitude, 경도 값을 입력하는 방식이 됩니다. 근데 이거 위도와 경도를 일반 사용자가 알 수도 없고, 그리고 개발자도 일일이 검색을 해서 찾아야 되기 때문에 사용자가 알고 있는 일반 주소, 이 주소를 가지고 search GPS라는 메소드를 좀 이따 만들 텐데, 이 메소드를 통해서 longitude와 latitude에 대한 값을 해시맵에 기록하는 그런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longitude와 latitude 값을 찾아와서 latitude longitude 값을 입력을 해서 URI 주소를 만들었고요. 그래서 인텐트 서비스 중에서는 이제 똑같이 웹 서비스를 받는 것과 똑같이 action_view라는 서비스에서 URI를 요청하는 방식을 취했습니다. 그래서 start activity를 하면 화면 전환돼서 지정된 위치를 찾아주겠죠. 자, 이번에는 GPS에 관련된 부분을 좀 더 메소드를 만들어 보는데요. goToWay, 가는 길에 대한 서비스를 받는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goToWay에 대한 서비스를 받으려면 어느 지점에서 목표 지점, 어느 지점까지의 길을 안내할 것이냐라는 값을 받겠죠. 그렇다면 이제 from 주소와 to 주소에 대한 시작점과 종료점에 대한 좌표 값을 찾아야겠죠. 그래서 좀 더 확대할게요. 시작점은 HM from이라는 해시맵이라고 이렇게 선언을 했고요. 그 다음에 종료점은 HM2라는 객체로 해시맵을 정의했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search GPS 메소드를 이용해서 사람이 인지하는 그 주소를 대입을 하면 이 메소드가 경도 위도 값을 받아와서 해시맵에 각각 이렇게 시작점과 끝점에 찾아서 대입을 시켜줄 거고요. 그렇게 한 다음에 앞에서 정의한 것처럼 geo라는 메소드를 주소 값을 사용하지 않고요. 구글 맵 서비스를 이용해서 이동 경로를 찾아내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http://maps.google.com/maps 물음표에서 이제 질의할 위치 정보를 대입을 시키는데 f=d and s address라는 건 이제 시작점이 되겠죠. s address equal 해서 이제 좌표값을 대입을 합니다. 좌표값은 hm from에 있는 latitude 위도 값을 대입을 시키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URL 인코드에 대한 기호인데 공백을 의미하죠. 공백이 들어가고, 그리고 longitude 위도 값을 집어넣습니다. 그 다음에 and 변수를 또 추가를 하죠.
D address라는 것은 destination address에서 목표 지점을 의미하는 거죠. 목표 지점에 대한 값을 to hm2 해시맵에 있는 latitude 위도 값과 그리고 구분자 넣고 longitude 경도 값을 대입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언어를 어떤 식으로 사용할 거냐를 정의할 수 있는데 and하고 hl language죠. 그래서 ko 한국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서 URI 주소 값을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intent.action view 서비스를 이용해서 이 주소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activity 스타트 액티비티를 해서 화면 전화를 요청을 했죠. 자, 그리고 또 필요한 요소가 나의 위치를 알아야지 내가 현재 위치가 여기인데 목표 지점, 고객센터까지의 경로가 어디냐라는 걸 물을 수 있기 때문에 find my location이라는 메소드를 만들었습니다. 결과값은 해시맵으로 리턴되도록 처리를 했고요. 로그캣에 이렇게 출력을 했고 결과값을 받아오기 위해서 해시맵을 HM이라고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이 메소드 역시 액티비티 없이는 실행하지 못하도록 했고요. 자, 현재 나의 위치를 찾으려면 로케이션 매니저라는 클래스를 모듈을 사용을 해야 되는데 현재 액티비티에서 get system 서비스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호출합니다. 어떤 시스템 서비스냐면 컨텍스트에서 제공하는 로케이션 서비스를 호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logman이라는 변수에다가 로케이션 매니저를 호출을 했고요. 그리고 로케이션 매니저에서 get provides false라고 이렇게 선언을 해서 provider 공급자를 호출을 했습니다. 로케이션 매니저에 대한 공급자죠. 그래서 그 공급자는 이제 호출되면 리스트 형태로 호출이 되는데 문자열의 리스트 형태죠. 이 정보를 로그캣에 한번 출력을 해봤습니다. 이게 무엇인지 잘 모르니까요. 처음 개발하시는 분은. 그래서 출력을 하려면 얘가 리스트 형태이기 때문에 provide.size 하면 리스트의 개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개수만큼 반복을 해서 프로바이더를 출력을 해봤습니다. 프로바이더 이름은 이제 provide.get이라고 메소드를 호출하면 그 리스트 이름을 프로바이더 이름을 출력해 볼 수 있죠. 자, 그리고 여기에 또 처음 보는 클래스가 나올 텐데요. 크리테리아라는 클래스가 있습니다. 이 클래스는 일종의 위치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CRIT, crit라는 이름으로 정의했고요. criteria. set accuracy, 정확도에 대해서 이제 설정, 요 부분이 이제 전부 다 크리테리아에 대한 설정이죠. accuracy에 대한 설정은 criteria.no requirement, accuracy를 정확도를 요청하지 않는다 라는 부분이고요. 무조건 찾아라는 소리죠. set power requirement, 파워에 대한 요건도 역시 no requirement 라고 해서 파워에 대한 조건도 필요 없다, 무조건 찾아라. 그리고 set altitude required, 그 고도 정보죠. 고도 정보가 필요하느냐, false 필요 없다라고 이렇게 설정을 했고요. 현재 경도와 위도와 경도 값만 알면 되기 때문에 고도 값까지는 현재 필요 없죠. 그래서 false라고 선언한 거고요. 그 다음에 set cost allowed, 이 부분도 코스트 비용 지불을 허용을 할 거냐, 비용 지불을 허용한다면 좀 문제가 서비스 되는데 문제가 있어서 false로 이렇게 설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로케이션 매니저에서 get best provider, 가장 베스트인 서비스를 받기 가장 유용한 프로바이더를 찾아라. 근데 어디에서 찾느냐? 위에서 정의한 크리테리아에서 찾아라 라고 해서 베스트로 찾은 서비스명을 이렇게 출력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또 로케이션 매니저에서 get last known location, 맨 나중에 알려진 로케이션을 찾아라. 어디를 기준으로 해서 이 베스트 크리테리아에서 이 서비스가 몇 가지 있다고 그랬죠. 이 서비스 중에서 이제 제일 합당한 거를 기준으로 해서 찾는데, 이 부분은 이제 로고를 뿌리면서 나중에 좀 이해가 될 겁니다. 만약에 그래서 로케이션을 찾았다. 로케이션이 널리 아니면은 이미 있다는 거죠. 찾은 위치가 있다는 거니까, 그럴 경우에는 로케이션, 이 부분은 이제 로그캣에 뿌린 부분이고요. 없어도 되는 구문이죠. 그래서 로케이션을 찾았다면 location get latitude에서 위도 값을 경도 값인가 위도 값이죠. 위도 값을 가져오고 그 다음에 longitude 경도 값을 가져왔습니다. longitude가 세로형이고 latitude 가로 좌표를 말하는 거죠. 제가 간혹 혼돈해서 얘기할 수 있는데 그거는 좀 양해를 해주시고, 그런데 문제는 이 데이터를 해시맵에 대입을 시킬 때는 반드시 이 해시맵 형태에 따라서 대입을 해야 된다고 그러죠. 그래서 해시맵이 선언될 때 키도 스트링이고 데이터도 스트링이다 이렇게 정의를 했으니까, 키는 latitude라고 정의를 했고 이 값은 더블 형태이기 때문에 더블 점 toString에서 문자열로 변환을 해서 대입을 했습니다. longitude 역시 더블 형태를 toString으로 변환한 다음에 대입을 시켜서 위도와 경도 값을 받아왔고요. 그래서 이 hm 위도 경도 값이 담겨져 있는 해시맵 값을 리턴을 해줬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find my location 이라는 메소드를 이용해서 현재 자기 좌표를 찾아서 위도 경도 값을 리턴해주는 그런 메소드를 준비를 할 수 있었던 거죠. 자, 그리고 util.java에서 또 하나 추가했는데 클래스넷 전역 변수죠. 클래스넷 전역 변수로 hmMyLocation이라는 해시맵 객체를 선언했습니다. 이 데이터에 이제 임시로 저장해 놓고 여러 번 내 위치를 찾지 않게끔 시스템 속도를 향상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였죠. 그 다음에 다음 과정은 go away from me 라고 해서 현재 내 위치부터 목표 지점까지의 경로가 어떻게 되느냐, 그 서비스를 받고자 할 때 사용하는 메소드입니다. 너무 크나요? 그래서 go to way from me 라는 메소드를 정의를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내 위치는 자동으로 찾을 거고 목표 지점만 주소로 지정을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from 지점과 to 지점에 대한 정보를 갖기 위해서 해시맵으로 이렇게 두 개를 선언했고요. 그리고 from 지점은 나의 위치니까 위에서 선언했죠. 클래스넷 전역 변수로. 그래서 hmMyLocation 값을 그대로 받아오는 걸로 처리를 했고요. 이 메소드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미 이 myLocation 값을 찾아놔야 되는 상태죠. 그래서 그때그때마다 찾으려면 이렇게 하면 이제 현재 지점에 대한 로케이션을 항상 찾게끔 되는 거고요. 이 구문을 이제 이 메소드를 호출을 하기 전에 먼저 호출을 해서 내 위치를 클래스 내 전역 변수인 이
변수에다가 대입을 시켜 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이 서비스를 요 구문을 사용하면 되죠. 그래서 성능 향상을 위해서 이 구문은 주석으로 맞고 밑에 있는 전역 변수를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전달받은 목표 지점에 대한 위치를 search GPS 메소드를 이용해서 찾아왔고요. 그래서 URI 주소를 이제 정의를 하죠. 역시 경로 서비스를 받는 거니까 구글 맵 서비스를 이용을 하고요. 그리고 from 지점과 그리고 to 지점에 대한 from 지점에 대한 longitude, latitude와 그리고 longitude를 정했고, 그 다음에 D address라고 해서 목표 지점에 대한 latitude와 longitude를 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HL이라고 해서 코리안 서비스를 받겠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했고요. 로그캣에서도 이제 요청한 주소를 이렇게 로그캣에 출력을 해봤고요. 인텐트는 액션 언더바 뷰라는 인텐트를 사용한다고 했죠. 그래서 URL 주소를 대입을 시켜서 인텐트를 생성을 했고, 이 생성된 인텐트를 통해서 start activity라는 명령을 실행을 해서 현재 지점에서 목표 지점까지의 경로 서비스를 요청을 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아직 search GPS라는 메소드를 작성을 안 했죠. 그래서 search GPS에 대한 화면이 GPS에 대한 메소드를 작성하겠는데, 위에 주석으로 나온 부분을 좀 언급을 하겠습니다. 좀 더 확대해서 이 웹브라우저에서 이렇게 호출해 보시면 아마 서비스를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http://maps.google.com/maps 물음표에서 이제 변수를 집어넣는데 f 이끌은 d 해서 경로 서비스를 요청한다는 거고, and s address, 스타트 어드레스는 좌표값, 얘가 이제 latitude고, 그리고 %20에서 구분자를 입력을 하고, 그 다음에 longitude에 대한 값을 대입을 시켰죠. 그리고 또 and로 구분하고 destination address를 d address라고 해서 대입을 하는데, latitude 값을 넣고, 그리고 %20이라고 구분자를 넣어주고, 그리고 longitude에 대한 값을 이렇게 입력을 하고, 그 다음에 hl-ko라고 이렇게 입력하면 웹브라우저에서 구글 서비스를 이용해서 경로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search GPS라는 거는 어떤 주소를 받으면 이 주소에 대한 longitude와 latitude와 longitude 값을 해독해 오는 과정인데요. 결과값을 받기 위해서 HM이라고 이렇게 해시맵을 선언했고요. 역시 액티비티가 없으면은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하도록 처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본값은 longitude와 latitude를 이제 서울 좌표로 이렇게 기본값을 설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쿼리, 이 요청한 주소를 던질 때는 URL 인코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인코드된 값을 대입시키기 위해서 쿼리 enc라고 이렇게 하나 선언을 해뒀습니다. 그리고 웹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이렇게 통신 객체를 호출했고, 그리고 통신 객체를 호출할 때 act를 이용을 했습니다. 로딩 화면을 사용하기 위해서죠. 그리고 try catch 구문으로 전체를 이렇게 감싸서 인코딩을 처리를 합니다. 전달받은 쿼리 주소값을 인코딩하되 UTF-8 CMS http.encoding에서 이미 정의가 되어 있죠. UTF-8 인코딩으로 해서 URL encoder.encode 메소드를 호출해서 인코딩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인코딩하는 중에 이제 오류가 생길 수가 있으니까 캐치 구문으로 unsupported encoding exception, 인코딩에 대한 예외가 있을 때는 exception 처리, 예외 처리를 하겠다 라고 해서
그런 오류가 있을 때는 로그캣의 에러 로고를 이렇게 출력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주소를 이제 조합을 하죠. 주소를 조합을 하는데 http://maps.google.co.kr 구글 서비스를 맵 서비스를 받는데 maps/api/ geo코드 방식의 서비스를 받는다. JSON 방식을 사용하겠다. 그래서 JSON 파일을 호출을 하는데 물음표로 해서 센서는 true 그리고 equal address는 뭐뭇이다 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변수로 처리가 되죠. 찾아야 될 주소는 이제 인코딩한 query enc 데이터 값을 대입을 시킵니다. 그래서 주석에서 보고 있는데 이 부분은 XML 방식을 요청할 때는 이 부분에 JSON이라고 입력한 거 대신에 XML이라고 이렇게 입력을 하면 XML 방식의 데이터 값을 받아올 수 있습니다. 그 XML을 해독하는 방식은 이미 다른 케이스를 통해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JSON 방식의 데이터를 해독하는 사례를 보여주고 싶어서 이 JSON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청한 URL을 log.i 정보로 해서 로그캣에 출력을 해놨고요. 그리고 이제 웹 통신을 이용해서 get 방식이죠. get 방식으로 주소를 요청해서 그 결과 값을 템프 데이터에 받아왔습니다. 자, 템프 데이터 값이 널이면 통신에 실패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리턴을 시켰고요. 더 이상 이하 로직을 실행 안 한 거죠. 통신에 성공했다면은 그 데이터를 로그캣에 출력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이제 JSON 방식을 해독하는 부분이죠. JSON을 해독할 때는 자바에서 제공하는 게 JSON 오브젝트라는 클래스가 있습니다. 이 JSON 오브젝트를 이용해서 문자열로 되어 있는 데이터를 JSON 객체로 먼저 가져오고요. 그래서 이 JSON 객체를 한번 출력을 해봤죠. 어떤 형태인지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JSON 객체가 널이면은 더 이상 실행을 하면 안 되죠. 그래서 널이 아닐 때만 해독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JSON 오브젝트 get JSON array 해서 result라는 객체를 찾아서 array로 가져왔고 그 중에서 첫 번째 객체를 가져오고 그 아래에 있는 객체 중에서 geometry라는 객체를 찾았고 또 그 밑에 있는 location 객체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location 중에서도 또 getString에서 lat, latitude 값을 가져와서 문자열로 받아와라. 이렇게 간단하게 처리가 된 거죠. 그래서 latitude라는 변수에 대입을 한 거고 똑같은 방식으로 longitude도 역시 JSON 전체 오브젝트에서 result라는 객체를 찾고 그 중에서 첫 번째 객체를 찾아서 geometry 객체를 찾고 또 그 geometry 객체 밑에서 location 객체를 찾고 그 location 객체 밑에 lng, longitude라는 객체를 찾아서 문자열로 가져와라 라는 구문을 구사했고 그 값을 longitude라는 객체에 대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찾은 latitude와 longitude에 대한 데이터 값을 이렇게 로그캣에다가 출력을 해봤죠. 만약에 JSON에 exception, 예외 처리가 있으면은 어떤 문제가 있는지 로그캣에 출력하도록 했고요. 그래서 해시맵에 put 명령을 통해서 latitude와 longitude 값을 각각 대입을 시켜서 결론적으로 이 해시맵을 리턴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개발자가 지정한 그 주소, 사람들이 인지하는 그 주소를 대입을 시켜서 이 주소에 대한 longitude와 latitude 값을 구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죠.